페이지 52쪽. 자,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변화와 다양성, 거기서 두 번째 그 화학 변화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반응을 배워. 산화 환원 반응하고 그 다음에 중화 반응을 여기서 배우거든. 여기는 킬로 단원으로 나올 것이 거의 58,000%. 알겠어? 여기 킬로 단원 나올 단원이야. 산화와 환원은 보듯이 하나 산화 반응 혹은 하나 환원 반응 하지 않고 산화와 환원이라는 말을 동시에 쓰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쓰거든. 반응물이 있고 화살표, 생성물이 이렇게 있어. 그때 여기에서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이 존재해. 화학 반응이 이렇게 존재할 때 여기에 산화, 환원되는 물질이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산화환원은 반응물을 봐야 돼? 생성물을 봐야 돼? 무조건 반응물을 봐라. 반응물에 산화된 애가 있고 환원된 애가 있다. 알았니? 두 번째, 얘들은 동시에 일어나. 산화 반응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환원 반응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얘기야. 뭔가를 주고받는다. 그 뭔가를 오늘 배우는 거야. 알겠어요? 뭔가를 오늘 배운다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말 있잖아. 뭐 인류 역사에 영향을 준 산화환원 반응이 도대체 뭐냐? 응? 그런 반응들이 결국은 이게 산화환원이었구나를 배우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잖아. 그지? 야, 그런 생각 안 해봤냐?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야. (24도씨) 훈훈할 거다. 인류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인류 이전에도 다른 생명체가 있었겠지. 그럼 인류는 진화되는 동물체인데, 이 원시 지구를 우리가 배웠는데 마그마의 바다였거든. 생명체가 없었어. 이 생명체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런 계속 의문을 갖는 그럴 때가 한 번도 안 올 거야. 니들한테는. 오늘 온 거지. 오늘 내 고민을 던져준 거야. 그래야만이 여기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 거기 보면 자연과 인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이라는 게 나와. 이제 재미난 얘기인데, 자연과 인류 역사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화학 반응, 이 얘기야. 자연과 인류 역사에 중요한 화학 반응이 뭐가 있느냐는 거지. 첫 번째로 뭐가 있냐? 광합성이 있어. 첫 번째로 이 광합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설명을 해주겠지만 얘는 무슨 반응이다? 화학 반응에 산화와 환원 반응이다 이거야. 그것만 알아두고.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산화 환원 반응인데, 니네 광합성 어디서 일어나? 연목체. 그렇죠. 광합성은 무슨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빛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거야? 포도당이라는 이 중요한 거야. 무형의,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유용한 에너지인데 저걸 생명체가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최초로 바꿔주는 게 바로 광합성이고, 이걸 어디서 한다고? 식물에
엽록체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식물 속의 엽록체. 그런데 최초의 광합성이라는 거는 남세균이 일으켰다라는 것이 여기 정설이야. 무슨 말일까, 얘들아? 광합성의 화학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반응물에 뭐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최초의 광합성은 남세균이 시작됐다라는 문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서 알잖아. 다음 중 틀린 문장은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저 스토리처럼 외워. 스토리처럼. 거기 보시면 식물의 엽록체에서 다 봐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광합성이다. 그래서 처음에 이산화탄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고요. 이것이 누굴 통해서? 빛 에너지를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로 나옵니다. 이 얘기거든. 내가 질문하자. 이거 산화환원이야. 누구만 봐라. 기억니은 디귿니을 중에 누구만 봐라. 그 다음 왜? 저기 써있잖아. 반응물만 봐라. 저렇게 화학반응식이 써있으면 산화환원은 기억, 니은이 산화되었는지 환원되었는지. 자, 기억이 산화되었으면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누가? 니은이 환원됐겠지. 다시 니은이 산화되었으면 누가 환원됐다? 기억이 환원됐겠지. 그런데 간혹 기억 혼자 산화도 되고 환원되는 경우도 있어. 여튼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은 디귿니을은 보는 게 아니야. 기억, 니은만 봐라. 일단 알려줬어? 그지? 내가 분명히 알려줬다. 기억, 니은만 봐라. 지금 이런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포도당과 산소가 되는 이 반응이 원시바다에서 최초로 누가 일으켰다? 얘가 최초 광합성을 했거든? 이때는 물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 황화수소를 가지고 했지. 알겠어? 그러니까 H2O가 아니라 황화수소를 통해서 광합성을 했다고. 그러니까 산소가 안 나왔던 거지. 나중에 이 남세균이 결국 얘 뭐라고 읽어 거기에?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읽지. 같은 말이야. 이런 걸 독립성 영양생물이라고 그래. 독립적 영양생물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세균을 말해. 원핵세포야, 원핵세포. 알았어요? 그러니까 독립적 영양생물이란 스스로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거지 섭취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꼭 잡아 먹어야만 영양분이 섭취되는 애들을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그래. 독립 영양생물이면서 시아노박테리아라는 애가 최초의 광합성을 시작했다. 그래서 점차 물을 이용하게 되고 바닷물은 충분하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발생해? 산소가 발생하겠지? 그럼 그 산소가 최초로는 어떻게 되었다? 자, 광합성 반응 후 생성된 산소기체 얘는 어떻게 했다? 바닷물 속에 철이온을 산화철로 만들어서 가라앉혔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시바다의 색깔은 이렇다는 거야. 거의 녹색에 가까운 색깔.
이거 누가 녹아 들어가서 그래? 철이온이 녹아 들어가서 그래. 알겠어? 그리고 얼굴색이 다 하야, 얘들아. Fe3가, Fe2가라고 부르는데, 이 이온들이 녹으면 색깔을 띠거든. 니네 구리이온 색깔이 뭐라고 배웠니? 참고로. 푸른 색깔이지? 구리이온의 색깔. 초록색은 얘야. 알았어? 이 바닷속 철 이온을 뭘로 만들었다? 거기 봐봐. 산화철로. 얘를 침전시킨 거야. 계속. 이 산화철이 현재 철광석이야. 현재 철광석은 얘들이야. 니네 원시바다일 때 철과 니켈같이 무거운 우선은 다 어디로 향했다라고 배웠어? 직권에 어디로? 밀도가 큰 애들은 어디로 갔을까? 핵으로 갔겠지. 핵으로. 알겠어? 핵으로 갔어. 천리층이야 그게. 핵으로 몰려든 거야. 그러면 지표 근처에선 철이온이 발견되면 안 되잖아. 근데 현재 너희들 철광석 엄청 많잖아. 지구상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가라앉힌 거다. 물론 이 철광석층이 어느 시대까지 나타나다가 어느 요대 시대에는 다 없다가 또 어느 시대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좀 주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해. 그걸 옆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 호상철광층이라고. 알겠어? 호상철광층이란 말을 쓰지. 이거 무슨 얘기지? 바닷물 속에서 광합성을 통해 발생한 산소가 철이온과 반응해서 산화철이 된 층을, 지층 이름을 호상철광층이라고 부른다. 알겠지? 그래서 풍부한 철광층하고 그다음 빈곤한 철광층이 반복적으로 지질시대에 따라서 발견된다. 이런 말이야. 자, 이래서 이제 충분히 바닷물 속에 있는 철이온들 모두 가라앉혔어.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일정 시기가 지나고 이 산소가 이제 기권으로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뭐를 만든다? 대기에 오존층을 만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무슨 권이 나타난다? 성층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요? 성층권의 오존층은 무슨 역할을 하지? 유해 자외선을 차단시키잖아. 맞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생물의 어디 출현을 도왔다? 육상 출현을 도왔다. 이게 역사야, 지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지금 생성된 산소기체는 바닷물 속에 호상철광층을 만들기도 했고, 두 번째, 종속 영양생물의 진화를 도왔어.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게 그래. 호기성 세균이란 말을 쓰거든. 산소 호흡을 하는 세균들이 호기성. 산소 없이 무산소 호흡을 하는 애들이 현기성. 그러면 호기성과 현기성 중에 누가 효율이 좋겠냐? 산소 호흡하는 애들이 효율이 좋겠냐? 무산소 호흡하는 애가 효율이 좋겠냐? 느낌상. 그렇지. 진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야. 독립 영양생물이 나오기 이전에도 종속 영양생물은 있었어. 먹이를 섭취하는 애들은. 근데 이 독립 영양생물인 남세균이 출현하고부터 진화의 생명체의 진화 속도가 빨라졌는데 보니까 그 산소를 이용한 호흡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더라 이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출현했다. 자, 호기성, 그냥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산소 호흡 종속 영양생물이 뭐 했다? 출현을 했다. 진화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진화 속도가 빨라졌다. 이게 두 번째. 자, 마지막은 뭐냐? 기골에 뭐를 만들었어? 오존층을 만들게 돼. 자, 이건
얘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거든. 이제 더 이상 침전시킬 초련이 없으면 산소가 기권에 나가게 되는데 기권에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고 유해 자외선을 뭐하게 돼? 차단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생물의 육상 출현의 계기가 되었다. 식물은 선태식물에서 양치식물로의 진화를 되었고, 동물은 기본적으로 그 양서류, 양서류에서 파충류로의 진화가 일어나게 했다, 이런 얘기야. 너네 양서류가 뭐야? 양서류 얘기해봐, 아무거나. 도룡뇽. 혼자 수업하는구나. 자,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는 것도 무엇이다? 산화환원 반응이었다는 거야. 두 번째로, 인간들이 뭐를 쓰기 시작해? 불을 사용하기 시작해. 바로 화석연료의 연소. 니네 화석연료가 어떤 애들이냐? 생물권에서 어디로 가는 애들이야? 직권으로 들어가는 애들이잖아. 화석연료 뭐가 있어? 석탄이 있고, LNG가 있고, LPG가 있고, 석유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다 화석연료야. 인간은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어. 알겠어?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여기서 외울 거. 자, 화석연료가 연소되면 이런 얘기야. 이거 홈에 잘 봐. 시험에 얘만 나와. 누구만 나온다고? 완전 연소. 이 화석연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 기본적으로. 그런데 CHO까지만 허락하라고 나머지는 있는데 없는 걸로 취급해서 시험에 많이 나와. 거기 화석연료에 보면 완전 연소에 화석연료가 이렇게 써 있는데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대. 누구만 봐라. 누구만 보라? 누구만 보라겠지? 그래서 누구? 기억, 니은만 봐라. 여기서도 그랬잖아. 반응물만 보라고. 그러니까 누가 산화됐어? 누가 환원됐어라고 너희들한테 물었을 때 디귿, 리을은 보는 거 아니라고. 알겠냐? 기억, 니은만 봐라. 중요한 얘기지? 그리고 이 화석연료는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려면 얘는 무조건 이걸로만 구성돼야 돼. 나머지가 있으면 안 돼. 뭐 예를 들어 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산화황이 생기고, 질소가 들어갔다 이산화질소가 생기고 막 이래. 근데 CH5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화석연료가 이런 애들이야. LNG나 LPG.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화석연료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봐봐. 이 공식, 완전 연소가 인류 생활에 영향을 어떻게 줬냐? 두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뭐냐? 됐지? 두 번째는
두 개야. 불을 사용하니까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었지. 그러면서 생명이 연장됐어. 또 하나, 추위를 피할 수 있었지. 생명이 연장됐다고. 그러니까 데운 음식과 추위를 피할 수 있었다고. 그게 불의 사용이야, 기본적으로. 불의 사용. 산업혁명은 뭐야? 그러니까 수증기로 뭐를 돌렸어? 기계를 돌렸잖아. 그럼 그 기계를 돌리는 열기관이라는 기관에 수증기의 압력이 필요했거든. 결국 그 수증기를 만들어내려면 끓여야 되고, 물을. 그 연료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이게 산업혁명의 시작. 알겠어?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어떻게? 증기기관. 너네 증기기관이라는 게 자동차 내에 뭐를 말하는 거야? 맞아. 그 엔진을 발견한 거야, 엔진을. 피스톤 움직이는 그 힘. 알았어요? 그 힘을 발견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속도를 엄청 키운 거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일을 한꺼번에 막 일어나게 해서 제품의 완성 속도를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이 18세기 후반이지, 17세기 초반. 왓슨의 증기기관차. 되게 유명한 거야.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인간이 무슨 시대가 있었냐? 처음에가. 어이구야, 저기, 청동기부터. 야, 구석기.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들어오는 그 역사의 가장 큰 변화점이 뭘까? 간섭. 그렇죠. 뭔가를 갈았다. 응? 복수를 위해 칼날을 갈다. 돌멩이를 갈았죠. 그러다가 이 시대에는 옆에 보이는 애들만 싸웠다고. 보이는 애들만. 응? 그러다가 이제 커다란 그 시족사회를 이루는 거잖아. 덩치가 큰. 그게 무슨 시대야? 청동기야, 그게. 알았지? 그러다가 점점 더 큰 이제 국가적인, 국가적 시대에 접어든 게 뭐라고? 바로 철기다. 철의 재련이야. 이때 이 철은 어디서 얻어졌을까? 요거. 호상 철광석. 알았어요? 땅 속의 철광석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탄소랑 반응을 시켜서 얘를 재련했다는 거야. 거기 봐봐. 산화철이라고 써 있어. 그리고선 여기에 이렇게 로마 숫자로 3가 써 있는데, 이 3는 누구냐면 철의 양전하야. Fe 몇 가 플러스 3가 플러스라는 얘기라 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산화철 3야. 요걸 너희들이 나중에 선생님한테 산화수를 배우면 이해가 가. 물론 학교 교과에는 안 나올 거야. 알겠어? 얘가 일산화탄소랑 반응하는 거지. 너네 일산화탄소가 뭐니? 연탄가스야. 좋아, 나빠? 나쁜 거야. 마시면 니네 산소 부족으로 죽어. 얘랑 반응해서 철과 뭐로 나온다고? 이산화탄소. 그럼 질문. 이 중에 필요 없는 거 누구라고? 산화원에서. 얘는 보는 거 아니야. 누구만 봐라? 기업과 니은만 봐라. 이 중에 하나가 산화되고 하나가 환원되는 거다. 알았지? 혼자 산화환원 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알겠어요? 반응물만 보라는 거예요. 반응물만. 알겠지? 그러면 철의 재련 과정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재련을 해야 되느냐? 이거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거야. 용광로 애들아. 어디서 일어난다고? 얘도 굉장히 과정이 길어. 근데 짧은 한 중요한 반응 하나만 나타낸 건데, 땅 속에 있는 산화철을 어떻게 한다? 철로 환원을 시켜야 철의 고유한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탄소를 함유함으로 인해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어. 옛날에 마오쩌둥 누군지 알아? 중국의 모택동. 그 사람이 철을 생산해야 된다고 참 단순한 사람인데 마을마다, 그지?
막 자전거 이런 철 막 넣어가지고 막, 야, 그런 철은 쓰레기 철이야. 강도도 일정치 않고. 섞여봐라. 그럼 혼합 쓰레기가 되는 거지. 실제로 정확한 철이 만들어지려면 탄소 함량을 조절해가지고 선철, 강철, 연철로 구분해서 쓰게 돼. 그러니까 선철은 너희들 건물 세울 때 보면 막 뻘건 철기둥 막 올려가 있잖아. 단단한 철. 강철은 자동차 뭐 본넷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프레임 같은 거, 아니면 무기, 뭐 전차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만들 때 쓰고, 연철은 니네가 알고 있는 철사철, 부드러운 거, 부드러울 연자거든. 탄소 함유량을 점점 줄이면 연철로 가. 그러니까 딱 용광로에서 나올 때, 재련소에 나올 때는 선철이야. 단단하죠. 그걸 가열하면 강철이 되고, 더 가열해서 탄소를 빼내면 연철이 됩니다. 이게 됩니다. 이 용광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알았어요? 그냥 철의 재련을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요. 이온 결합 물질은 자연계에 쓰기 어렵죠. 왜요? 이게 심주면 부서지잖아요. 강도나 이런 것이 좀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얘를 순수한 금속 결정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이 철의 재련이 인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기본적으로 무기거든요. 무기. 청동기보다는 훨씬 셌어요. 같은 스뭉둥이로 쳐도 청동기가 부서질 정도니까. 또 하나는요, 그렇게 단단한 금속으로 뭘 만들었다? 농기구를 만들었다. 근데 부식이 잘 되네, 이 새끼가. 냅두면 낫 같은 거 금방 녹슬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땅을 파고 그러는 데는 그 1년, 뭐 단기간, 10년 내내 쓸 수는 없잖아. 녹슬으면 버려야 되니까. 녹만 방지하고 제대로만 쓴 물기도 닦아내고 그러면 오래 썼다. 그래서 재구성이 좋다. 내구성도 좋고. 이런 거 농기구, 무기, 이런 걸 썼다. 자, 자연과 인류 역사를 바꾼 과학 반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무슨 반응이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반응이 모두 무슨 반응이다? 산화, 환원이다. 알겠어요? 이게 다 무슨 반응이다? 다 무슨 반응이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산화와 환원을 보겠다. 산화와 환원은 반쪽 반응끼리 서로 반응하는 거야.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고 반응물만 참여한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거기 보면 이 주고받는 매개체가 산소라면, 산화환원 반응에서 주고받는 매개체가 산소라면 얘가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 될 거라는 거지. 중요한 건 동시에 일어나려다 보니까 주고받는 산소 원자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거야. 한쪽에서 4개 줬으면 반대쪽도 몇 개를 받아야 된다? 4개를 받아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다. 자, 산소의 이동, 이 원자의 숫자가 동일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산화라는 것이 누구냐고, 환원이라는 게 누구냐고. 산화란 산소를 얻는 물질, 얻는 것, 이렇게 하자. 그냥 산소를, 이게 산화다. 산소를 얻는 것이 산화다. 그러면 산화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한번 볼까? 산소를 얻는 방법은 이런 게 있어. 금속이 산소를 얻게 되면 무엇이 되니, 얘들아? 금속 산화물이 되겠지. 니네 이 금속 산화물이 산소가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얘들아? 비금속. 그렇지. 금속은 그냥 금속이지. 네. 그럼 무슨 결합할까? 금속 결합. 이온 결합. 이온 결합. 그래, 이온 결합을 하겠지. 결국 금속 산화물은 이온 결합하는 애야. 자, 이온 결합이 됐다.
금속 산화물은 양이온과 누구로 되어 있어? 이 중에 산화이온은 음이온이야, 양이온이야? 산화이온. 비금속이 된 거. 음이온이지? 네. 그럼 금속은 얘가 되는 거야. 알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산소를 얻는 것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야. 지금 이게. 이해 갔지? 그런데 비금속도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뭐라? 산소를 얻어서 뭐가 되는 거야? 비금속 산화물이 되는 거지? 맞지? 니네 비금속 산화물이 어떤 건가? CO2, SO2, NO2 메탄. 이런 애들이 비금속 산화물이야. 메테인은 산소가 없잖아. 산소가 들어있는 비금속 산화물이야. 얘들 무슨 결합이냐? 공유. 그래, 이건 공유결합이란 말이야. 자, 왜 과학자들이 산소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썼고, 나중에 니네가 전자의 이동도 배우거든? 그런데 산소의 이동으로 눈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전자의 이동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온결합은 산소를 잃거나 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 산화가 산소를 얻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이 자 내가 얘기하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누구는 보지 마라. 야. 디귿은 보지 마라. 그럼 기억은 무엇이 되었다? 산소를 얻었잖아. 금속이 뭐가 되었어? 금속 산화물이 되었으면 얘가 뭐 된 거야? 산화가 된 거라니까, 산화. 다시, 비금속 원소가 뭐를 얻었어? 산소를 얻었잖아. 이게 산화라고. 이게 산화라고, 지금. 근데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지. 자, 기억이 산화됐어. 누가 환원됐을까, 그럼? 니은이 환원된 거야. 자, 비금속이 산화됐어. 그럼 누가 환원된다고? 산소가 환원된다고. 이렇게 알아두라고.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아야 돼. 그럼 여기서 산소를 준 애가 누구냐? 기억, 니은 중에. 산소를 준 애. 니은이고, 산소를 받은 애가 기억이잖아. 그 산소를 얻는 게 산화라고. 금속은 산소를 얻었어. 누가 줬는데? 산소 기체가 준 거야, 산소를. 알겠어요? 주고받은 거라고. 자, 두 번째 봐봐. 환원이란 뭐라고 그랬어? 산소를 주는 거 혹은 잃는 거 이렇게 얘기해. 산소를 주는 게 바로 환원이야. 그래서 예문에 의하면 이런 거지. 봐라. 얘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봐. F2O3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얘 입장에서는 계수 이렇게 맞추자. 2, 3 맞추면 여기다 4를 맞추고 3을 맞추면 되겠지?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반응은 없겠지만 이 산화철이 이렇게 가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산소를 뭐 한 거야? 잃은 거잖아. 이게 환원이라고. 니네 환원이 일어나려면 뭐도 일어나야 돼? 산화도 일어나야 되지. 그래서 이런 간단한 반응식을 쓰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잘 봐봐. 화학 반응식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기억, 니은 중에 누가 환원됐니? 기억은 누구한테 가? 디귿으로 가. 산소를 잃었어, 얻었어? 그럼 뭐 된 거야? 그렇지. 이거 환원된 거야. 환원 혼자 있는 거 아니지? 누가 산화됐을까? 니은이야, 무조건. 디귿, 니은은 보는 게 아니고 얘는 누구한테 가? 산소를 어떻게 했냐?
그럼 잘 봐. 얘가 산화야. 산소를 받았지, 얻었지. 몇 개 얻었나 봐봐. 여기 산소 원자 몇 개 있어, 이 안에? 3개. 여긴 몇 개 있냐? 6개. 몇 개 얻었어? 3개. 3개 얻었지? 그러면 얘는 몇 개 잃어야 돼? 3개. 그래서 여기 산소 원자 몇 개냐? 3개. 여기 몇 개야? 0개. 그러니까 3개 잃었지. 주고받는 산소 원자도 똑같잖아. 이해 갔어? 산소를 주는 거, 얻는 거 하지만 이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도 명심하고.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산화구리와 탄소의 반응을 알아보자 해가지고 실험이 하나 있어. 실험을 볼게. 산화구리 2가 있어, 얘들아. 이 2가 누구 거라겠니? 누구의 전하? 눈에 금속 양이온, 구리 양이온 전하라니까 무조건 금속 이온의 전하야. 구리가 몇 가다? 2가다. 그래서 얘가 산화구리 2가 탄소랑 반응해서 구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 자, 질문. 누군 보지 마. 달아. 그렇지. 디귿 리을은 보는 거 아니고, 얘는 산화구리가 기억에서 어디로 갔을까? 아. 그렇지. 잃었어, 얻었어, 산소. 됐어. 탄소는 어디로 갈까? 가. 산소를 잃었어, 얻었어? 얻었지. 이 개수가 똑같으면 돼.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얘가 CU5거든. 얘가 C고, 구리가 CU고, 이산화탄소가 CO2야. 개수를 맞추는 거라고. 예를 들면 얘가 2개 있으면 얘가 2개 있으면 끝. 이게 끝이야. 그럼 봐라. 반응물만 보는 거야. 산화구리 기억이 누구로 갈까? 지금 몇 개의 산소를 잃었지? 2개. 그러면 니은이 여기로 가면서 몇 개의 산소를 얻는다? 2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얘는 산소를 잃었으니까 뭐 된 거고? 환원. 얘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몇 개의 산소가 이동한 거다? 2개의 산소 원자가 이동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 갔어요? 기억 니은에서 일어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참고로 우리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봐라. 산화가 된 애가 누구냐는 거야. 산화가 된 애가. 산화된 애는 누구지 여기서? 탄소지. 근데 탄소가 산화됨으로써 상대방 CU5 산화구리가 뭐 되니? 환원됐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부르는 거야. 뒤에다 얘를 붙이는 거야. 이걸 잘 들어봐, 얘들아. 소화제 알지? 소화제. 네. 소화제는 스스로 소화되니 소화시키는 애니? 시키는 애. 그래. 시키는 애가 제가 붙는 거야. 산화환원 동시에 일어나지. 환원제란 남을 뭐 시키는 거야? 환원. 그럼 자신은? 산화가 돼야지. 그래서 산화가 환원제라고 이해가니? 그러면 환원된 애는 누구냐? 산화구리지. 자신이 환원되면서 남을 뭐 시킨 거야? 산화시킨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표현적인 건. 이걸 더 확대시키면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잖아. 환원성은 무슨 뜻일까? 남을 환원시키는 무슨 질? 성질. 그 다음에 환원력은 무슨 뜻일까? 남을 환원시키는 힘.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이제는 요까지만 나올 거야. 환원체. 자, 얘들아, 환원제는 자신이 뭐 되는 거라고? 산화. 산화제는 자신이 환원. 이해 갔어? 산화제를 묻는 건지 환원제를 묻는 건지 산화된 걸 묻는 건지 환원된 걸 묻는 거지만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돼. 다만 그걸 어디서 찾아라? 반응물에서만. 이렇게. 이해 가는 스키? 넘겨봐. 자, 구리판의 변화를 해석하게 해가지고 누가 나오냐? 겉불꽃, 속불꽃 나오지. 자, 이거 중학교 교육과정이야, 얘들아. 이걸 겉불꽃이라고 불러.
요 안에 있는 걸 무슨 불꽃? 속불꽃이라고 불러. 이때 얘들아 파란 색깔이 겉불꽃이야 속불꽃이야? 불꽃 봤지? 겉불꽃이야. 빨간 색깔은? 밭. 자, 잘 들어. 혹시 자기가 2학년 가서 자기는 지구과학도 한번 해보고 싶다. 손 들어봐. 문과예요. 문과 애들이 생지하잖아, 일반적으로. 이과같이, 문과같이 가리방질 하는 놈들이. 하늘의 별이 자세히 보면 흰색 별이 있고, 파란색 별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다? 지구전 그 대기 물줄 아니야? 물줄. 그 빛의 색깔이야. 굴절 그거는 하늘색이구나. 여기서 이상하게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상대적 등급이라고, 별의 밝기 등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면 파란색이 높은 온도예요. 푸른 색깔이. 빨간색이 낮은 온도고요. 그래서 니네들 그거 배웠죠. 1학기 때. 적색 거성. 네. 적색이 온도가 낮은 거야, 높은 거야? 나중에. 낮은 거였죠. 빨간 색깔. 알겠어요? 주계열성이 보통 흰색 아니면 푸른 색깔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별의 크기가 좀 작으면 태양같이 노란색도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겉불꽃이 푸른색이고 속불꽃이 붉은색이야. 그럼 얘가 왜 온도가 높냐고? 얘는 겉에 주위에 산소랑 접촉 면적이 넓잖아. 속불꽃보다는. 그래서 얘를 산화불꽃, 얘를 환원불꽃이라 하거든. 왜 얘를 산화불꽃이라고 하냐면 이 겉불꽃에 구리를 넣으면 산소랑 반응해서 뭐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산화구리.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맞추려고 앞에 이렇게 뭐를 쓴다? 원자를 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누가 산화됐어? 속. 구리, 산소, 산화구리 중에 누가 산화됐니? 얘 보지도 말라고. 앞에 둘 중에 하나인데 산소를 얻은 애가 누구냐고. 그래, 얘가 뭐 됐고 산화되었고, 그럼 누가 환원되었니? 산소. 몇 개의 산소 원자가 이동했니? 2개의 산소. 그렇지. 그러면 구리는 무슨 재다? 그렇죠. 화산재가 어디 있어요? O2는 무슨 재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신이 환원됐으니까 남을 산화시켰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무슨 색깔이 되느냐? 검은색 구리가 되는 거야. 산화구리. 자, 그런데 이 속불꽃에 산화구리를 집어넣으면, 이게 산화구리거든? 얘가 탄소랑 반응해서 구리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로 나온다는 거야. 앞에 계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봐라. 붉은색의 구리가 되는 거거든. 검은색의 산화구리가. 이거 이산화탄소야. 얘들아,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 탄소 어디서 나온 거야? 니네 이게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심지. 이 심지가 탄소야. 이 심지가. 탔으니까. 이 탄소랑 반응하는 거면, 자, 산화구리하고 탄소 중에 얘는 산소를 잃었죠? 뭐 된 거야? 환원. 환원됐다라고 하는 거, 환원. 얘는 산소를 얻었죠. 그럼 산화되었다라고 해. 그럼 이 탄소를 무슨 재라 부른다? 그렇지, 환원재라고 부른다. 자신이 산화됐으니까. 이해가니? 얘는 뭐라 부른다? 산화. 이렇게 부른다. 오케이, 바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간단하게 산화된 게 누구고 환원된 게 누구고, 고로 산화된 애는 물질로는 환원재다라는 것까지 배웠다고. 지금 뭐가 주고받았어? 산소를 주고받았고 생성물은 보지도 말고, 알았어? 주고받는 산소 원자 수는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까지 배웠단 말이야. 자, 이제 두 번째, 전자의 이동과 산화하는 반응.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여기는 다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결합 물질인지 알아요? 공유결합. 이온 결합이에요. 잘했어요. 이거 무슨 결합이라고요? 이온결합.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로 설명을 하면 전자 이동이 되게 편해져요. 아까 금속이 산소랑 만나서 금속 산화물이 되면 이게 이온 결합,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된다고 했으면 전자는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전자 이동은. 이해가요? 금속이 전자를 누구한테 줘요? 비금속한테 주면 금속은 양이온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 된다는 거 아니겠어?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금속과 비금속 관계에서는 금속은 산소를 얻는잖아, 얻잖아, 그지? 산소를 얻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 산화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금속이 산소를 얻으려면 이온 결합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잃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야. 동일한 말인 거지. 자, 봐봐. 우리가 세 번째 전자의 이동과 산화원원을 한번 보자. 똑같은 말이야. 자, 전자의 이동과 산화원원을 가만히 보면 산화란 전자를 주는 거, 환원이란 그 전자를 뭐 하는 거지? 받는 거. 주고받는 거라니까. 아까 산소를 주는 애가 뭐였냐? 환원이었지. 산소를 받는 애가 산화고. 헷갈리면 이렇게 얘기해. 금속이 산소랑 결합하려면 이온 결합해야 돼. 그럼 산소를 받았으니까 산화잖아. 그러면 전자적으로는 금속은 전자를 잃어야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니까. 산소를 얻는 건 전자를 잃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알았어?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전자 이동과 산화원원을 표현하면 굳이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도 산화원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물론 그걸로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있긴 있어. 그건 나중에. 자, 전자를 주는 거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너희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금속이 이렇게 되는 거지. 금속 무슨 이온이 되고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나오는 거. 이게 산화야. 이게 산화. 근데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보통 비금속 음이온이 물질로 되는 거지. 비금속 물질이 되고 전자를 내놓아도 그것도 산화야. 전자를 주는 거니까. 그럼 전자를 받는 건 뭐냐? 뭐 비금속 애들이 전자를 받아서 뭐 되는 거? 비금속 무슨 이온? 음이온 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환원에 해당되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 나트륨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CL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반응이 다 반쪽 반응이란 말이야. 그럼 얘들 둘을 합쳐봐. 둘을 합치면 이런 게 되겠지. 합쳐버리면 나트륨이 CL과 만나서 얘가 된다?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얘는 금속은 이렇게 나트륨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얘는 이렇게 존재 못해. 자연계에 얘는 반드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야 되잖아. 이해 갔냐? 이러다 보니까 잘 봐라. 염소가 두 개인데 그럼 전자를 몇 개 내놓겠냐? 염소 하나가 전자 하나씩 받잖아. 얘가 받겠지. 염소 분자 하나가 전자를 몇 개 받아야 돼? 두 개를 받아야 되려면 얘도 두 개를 내놓아야 되니까 앞에 2가 붙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같이 2. 자, 기억, 니은, 디귿 봐봐. 누군 보지 마라. 디귿은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럼 누가? 나트륨이 무엇이 된 거냐? 전자를 두 개를 잃고, 그러니까 두 개의 전자를 준다? 그럼 그거 누가 받는다? 염소가, 알았어? 두 개의 전자를 받는다. 주는 애가 뭐라고? 산화. 받는 애가 누구라고? 환원. 여기는 산소가 관여하지 않았지만 전자를 주고받는 그 상태에서의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 있더라. 전자를 주는 애가 뭐라고? 산화. 받는 애가 환원. 그럼 요런 것도 한번 볼래?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누군 보지 마. 디귿, 리을은 보는 거 아니야? 기억, 니은 중에 누가 산화됐냐? 누가 전자를 줬냐? 기억. 잘 봐.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전자 받았어, 잃었어? 알았어요. 그럼 이거 환원이지. 전자를 준 애는 얘야. 그래서 얘가 산화야. 헷갈리지 말라고. 브로민이 전자를 준 거야. 알았어요? 누구한테? 염소한테. 몇 개를 줬을까, 전자? 이게 2개를 준 거지. 이 비열 마이너스니까. 비열 마이너스 하나가 주고 또 하나가 주는 거지. 그걸 Cl2 2개가 받은 거야. 주고 받은 거라고, 전자를. 그럼 질문. 브로민 이온은 무슨 재야? 그리고 환원제라고 하는 거야. Cl2는 무슨 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다. 알았어요? 전자를 주고 받음. 근데 말이야, 여기가 킬러야. 지금은 내가 주고받는 과정을 산화환원으로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은 금속과 금속 양이온 간의 반응을 배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걸 잘 봐라. 페이지 54쪽은 이런 반응을 니들한테 보여주고 있어. 금속과 이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금속과 금속 양이온. 오늘의 킬러 단원이 이거고,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할 건데, 어떻게 다음 시간만 얘기 나오면 얼굴이 막 밝아지고 혈색이 돌고 막. 여러분,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이 반응이 분명하거든. 근데 실험으로 얘를 바꾸잖아요. 이 전체를 이렇게 실험 과정으로 바꾸게 되면 금속과 수용액 실험이 돼요. 무슨 얘기냐? 금속 양이온과 금속이 진짜로 알자이온 반응식이지만, 그렇게 금속 양이온으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상태가 수용액 상태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온 결합 물질 물에 잘 녹죠? NaCl을 물에 녹여요. 그게 수용액인데, 이 수용액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전도성. 전체 전하 합이 얼마야? 양전하량 합과 음전하량 합은 마이너스 0이에요. 이거 명심하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문제 하나 못 풀어요. 다시요. 양이온수와 음이온수가 어떻든 간에요. 그 수용액의 양전하와 음전하의 합은 얼마 나와야 된다고? 0 나와요. 왜? 이온 결합 물질을 녹였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알려주고 넘어가면 다음 시간에 이거 모르면 혼나요. 이온 결합 물질은 간단한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조성비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왜? 덩어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A, B, 전하량 B. 여러분, A, B 중에 누가 양이온이야? B NaCl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CL이 양이온이냐, 임마? 얘가 양이온이야? 항상 양이온을 먼저 써주고 음이온은 뒤에 써준다. 근데 얘가 몇 대 몇 개라고 했어? 1대1 그럼 전하량 어때, 서로? 0. 같다는 거야. A가 2 가면 B도 2 가고, A가 1 가면 B도 1 가. 그런데 이렇게 써놨어. 잘 봐. 얘들아, 누가 양이온이야? 그래, 앞에 있는 게 양이온이라고. 그럼 B가 음이온이지? C하고 B, 누구 전하가 더 클까? C는 양전할 때 없을 거고, B는 음전할 때 없겠지? C하고 B는 몇 대 몇 전하량 B가? 1대1 같다? 다르다. 야, 얘들은 1대1이니까 얘 전하고 얘 전하고 같아야 되겠지. 합이 0이 되려면. 2대1
그럼 얘는 1대2잖아. 그럼 누구 전화가 커야 돼? C가 전화가 커야지. 몇 배? 2배. 그때 내가 잘 봐. 양전화가 몇 종류 있다고 그랬어, 얘들아? 몇 종류? 3종류밖에 없다고. 그럼 추론해봐. B는 마이너스 몇 갈까? 1가. 그래, B는 마이너스 1가일 수밖에 없다고. 왜? 2대1인데 전화가 얘가 마이너스 1가라고 해야 얘가 2가 플러스가 돼서 0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가 플러스가 이게 되는데 만약에 B가 마이너스 2가면 C는 플러스 4가가 돼버린단 말이야. 4가짜리는 안 나온다고 니네를. 이해가냐? 그러면 자동인 거야. 잘 봐. D 마이너스 몇 가? 2가. 그렇지. CD는 전화가 똑같을 건데 C가 플러스 2가라 했으면 D는 마이너스 2가라니까. X 플러스 몇 가? 3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얘가 예. 그냥 끄떡거리는 거 아니야? 11지 깔라고?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알아야 이 수용액 속에서 이온수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전화량이 같으면 있잖아. 그게 이가 이가든 일가 일가든 얘들은 양이온수, 음이온수가 똑같아. 수용액 속에. 근데 전화량이 다르면 이 전화량이 큰 애가 이온수가 적게 있어. 전화량 작은 애가 많고 합쳐서 0이 되는 거. 이 관계를 꼭 기억해야 산화원원에서 전체 이온수 변화를 충분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이거 꼭 피드백하고 와. 그래 여러분들이 55쪽의 문제를 쉽게 푼다. 네. 알겠지? 네.